안녕하세요, 신영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입시와 공부법 관련해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중요한 주제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중학교 우등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정말 A 성적 많이 받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자신감 없고 하는데요. 막상 고등학교에 가면 첫 번째로 이제 절대평가,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제 절대평가 되고 또 5등급제로 또 이렇게 상대평가 하겠지만, 현재 중3 이상이라면 일단 무조건 상대평가가 기본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차이점 아시죠? 절대평가는 일정 기준 점수를 넘어가면 우리가 A, B, C, D, E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나눠지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자,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그 다음에 5등급은 60%.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안에 들어가는 범위에 있어서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일단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동안은 절대평가로 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등수는 알 수는 있겠지만 더 자세히 보면요. 원전수 보고 하다 보면은. 근데 고등학교는 일단 등급으로 등수가 나오고 등급이 정해지다 보니까 성적이 또 다 모여서 경쟁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진짜 이제 줄을 세우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그래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준비를 잘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확실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이 갭이 엄청 큽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의 갭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교과서 내용 지문 굉장히 길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부교재 많이 활용합니다. 기출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또 추가하고 싶은 부교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배우고 공부할 게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양도 많고 과목도 늘고 거기에다가 진짜 이게 공부할 양이 중학교 때랑 상상 초월할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암기식 공부로는 도저히 이게 안 통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공부량이 공부해야 할 범위가 엄청 늘어난다는 거, 이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학교 때도 수행평가가 많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시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생기부라는 걸 평가를 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 일부 평가를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생기부에 적어주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잘 결과를 내야 생기부에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들고 또 많은 수행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과목이 많은데 과목마다 한두 개씩만 있다고 해도 한 학기에 최소한 2개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면 이제 너무 막 몰려가지고 하게 되면 밤도 새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성적에 영향을 줍니다.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세 번째는 수행평가 지옥에 빠진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유로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 시험의 기반이 일반적으로 수능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내신도 수능의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수능에 준하는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무서운 건데 그 수능에는 간접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연계는 똑같은 지문이 아닌 소재만 비슷해도 다른 지문으로 출제할 수 있는 그런 간접연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변별을 위해서 간혹 활용이 되거든요. 내가 배우는 교과서, 부교재를 떠나가서 여기서 배웠던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이거를 출제에 일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어떤 내용이. 소재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 없으면 아이들이 암기만 하고 달달 외웠던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중학교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아무래도 또 중학교 때까지 연습을 했겠지만 수행평가에서 서논수량 평가가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변별의 하나의 이런 기준점이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특히 지필평가에서 뒤에 서술형 평가나 논술형 평가가 주관식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쓰지 못할 경우에는 감점이 되거든요. 점수를 못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말 최고 등급, 1등급, 2등급을 나누기도 하고 여기서 변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론 수령 평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또 성적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챙겨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인데요. 결국 우리 고등학교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는 결국 수능 혹은 수시로 가게 된다면 생기부와 내신 이렇게 좀 큰 키워드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압박감이 너무 크죠. 이 시험을 못 보게 된다면 내가 대학을 잘 못 가게 된다는 어떤 그런 큰 이런 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많이 또 중간에 멘탈이 무너지면서 공부를 놓거나 이어가지 못하고 꾸준하게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대학을 못 가면 실패라 생각을 하니까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이유로 대학 입시가 하나의 이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조금 내려놓고 이 부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계속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지금도 그렇고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서 중2 이하 친구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특히 수시란 전형이 있다 보니까 진로를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전략적으로 입시를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성적에 있어서 좀 약간 불리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생기부 평가가 내가 원하는 방향의 진로대로 적혀있지 않다면 또 이게 결국은 직결될 수 있고요. 입시랑.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또 어떤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게 안 정해지면은 또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과를 가야 되거나 문과라고 했을 때 상경 계열을 갈 때는 수학 점수가 또 좋으면 더 유리한데 이런 것들을 관리가 안 되면 또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또 이 마지막으로는 진로 설정이 명확히 안 될 경우 어려움이 있으니 내신이든 생기부든 또는 수능이든 그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부담과 또 전략적으로도 좀 준비가 안 되면은 성적적으로도 뭔가 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 꼭 이 7가지 중학교 우등생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무너지는 사례를 잘 보면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도 또 다양한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전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